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개각은 했는데 네. 오늘 개각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개각의 핵심은 아무래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두 자리가 이제 총리와 함께 이 박근혜 정부의 중반기를 이끌어갈 삼두마차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보수 색채가 짙은 이 친박 성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면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최경환 전 원내대표 새누리당, 그리고 이번에 경제부총리를 맡게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 신임 교육부 장관도 이 보수 교육계 내에 사실상 선두주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서요.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 직간접적으로 예전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이 핵심 그러니까 그 정책 파트에서 이 교수진으로 함께 활발히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누군가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당정청 모두가 이 당은 뭐 당연히 지금 친박 지도부로 대부분 꾸려져 있죠. 이제 7월 14일 날 전당대회에서 과연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좀 구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정청 모두를 친위 부대로 꾸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게시판에 말이죠. 네네. 주조를 이루는 게 문참극 그 총리 후보자하고 제가 이름을 문창극이지. 문참극이라고 그랬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무슨 춘 실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실은 그냥 저기 같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분들께 답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서를 잘 감안하셔서 양 기자가 좀 뉴스 해설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네네. 자, 청와대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굉장히 말들이 많고 심지어 성균관 유림들도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쌍지팽이 들고 나오셨는데 네. 강행한다면서요? 일단 오늘 개각 발표를 한 걸 보면 예. 그리고 개각 발표장에서 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현 총리인 정홍원 총리의 제청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현재 문창극 지금 총리 후보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청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날 인사청문 요청서를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힌 걸 보면 결국은 청와대가 총리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침에 아주 뜨거운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일부 보도를 보셨던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보통 이제 각 당마다 이 지도부들이 아침 회의를 하면서 그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 예. 회의 자리에서. 예.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이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망언 동영상이라고 네티즌들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을 시켰습니다. 예. 전체를. 그러니까 거기 주요 당직자들을 모두 참석을 시킨 가운데 전체를 시청을 시키면서 취지는 그런 거겠죠. 일부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 보고 판단하자 이런 거였을 텐데.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그 옛날에 대학 다니던 분들 대학 다닐 때 보면 어떤 행사하고 나면 쭉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발언시키잖아요. 예. 얘기해보라고.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완구 비대위원장이 여기 참석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의원들한테 시청 소감을 한마디씩 하라고 한 겁니다. 촌스럽게 아직도 그런 걸 한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인데 대부분 남아있었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진 혹은 이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중간에 보다가 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네. 또 당직자들 중에서 그냥 자리를 피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남아있던 초선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사실상 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뭐 그냥 옹호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예찬론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존경할 만한 어쨌든 그렇죠. 뭐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아니 정말 나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됐다는 둥. 참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전반적으로 좀 새몰이를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은 딱 잡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제히들 조간신문 기사 다 쓰겠네요, 그거? 저도 지금 쓰다 잠깐 나갔습니다. 저기 기자 칼럼. 저는 스트레이트. 상황 묘사로. 네, 스트레이트. 아주 매섭게 조지는 필봉을 한번. 참 심합니다. 존경할 만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아주 들으면 좋아할 것 같네요. 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의해서 오늘 개각 면면 볼 때 전반적으로 보수 색채 강화되는 것은 뭐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확실히 되고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읽어줘야 하는 겁니까? 일단 한 고비는 뭐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730 재보궐선거일 텐데요. 아하, 네. 물론 이제 여권 내부로 보면 뭐 7.14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김무성 당대표보다는 서청원 당대표의 탄생을 더 뭐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감이 붙어서라고 읽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위기 국면임을 직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금방 레임덕,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도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창국 후보자 부분만 해도 사실은 지금 문창극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이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나왔을 때요. KBS 첫 보도 나왔을 때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청와대 쪽 사람한테 들은 바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영상 관련한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못했던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꽤 놀랬을 텐데도 이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참 어려운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체성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기서 자칫 삐끗해서 한 발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면 곧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위기감도 큰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리고 이 새누리당 지부부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요. 문창국 후보자를 반드시 본회의에서 이 찬성 의결해서 통과시키기 이거보다는 최소한 인사청문회까지 사실 인사청문회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미뤄두고 이 논란을 좀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당장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사 전횡 문제 혹은 검증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까지 번지면서 박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2년도 안 돼서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참 730 재보선이 그래서 더 중요하지군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전횡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 인사청문회에서 떠드는 거 말고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거를 지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 논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않고 양 기자. 그러면 지금 야권에 그 뭐 성명서 내고 저 A4 용지 몇 장 들고 와서 막 호통치고는 별 논란으로 끝나는 거 말고 마땅한 카드가 뭐 있어요? 정말 그래서 730 재보궐선거 공천 카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공천이. 저는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이 새누리당의 전횡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분노하고 있는, 들끓고 있는 민심이, 이런 야당이면 기대도 좋겠다.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공천을 잘 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 그것 이외에는 예. 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는 셈이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공천. 그래서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선 주자급 아주 고문들 있잖아요.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등등등. 그렇죠. 예. 이분들 요번 730 재보선에는 좀 안 나와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슬쩍 하면 운 띄웠잖아요. 그랬었죠. 선당 후사 이러면서. 네네. 지금 양 기자가 730 재보선 공천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네네. 그 유명한 사람들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와서 왕년에 돌아온 용팔이처럼 다시 저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저는 그 일도양단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난 정치부 기자들 이러는 거 싫어. 일도 양단으로 말해요.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저는 그들 중에 일부는 저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정치적인 파워를, 맨파워를 이 당 전체 정책은 맨파워를 넓힐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손학규 고문을 꼽는데요. 예.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의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손 고문은 출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속 드리세요. 하세요. 저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선당 후사를 본인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본인에게?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굳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계한 전 공동위원장 그리고 또 금태섭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해봤더니 양정대 기자는 손학계의 장학생임이 드러났네요. 청취자 여러분. 의미 있는 대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마웠고요. 다음 월요일 날 또 알찬 기사로 보십시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